안녕하십니까. 립바른 소리의 백미란 아나운서입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3당이 22일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의 고용세습, 채용특혜 의혹에 대해 공동으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박상민 기자입니다. 야3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공공기관 채용 비리 고용세습에 대한 국민적 공분과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야3당의 명의로 공공기관 채용 비리 및 고용세습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다고 말했습니다. 야3당은 국정조사 요구서를 통해 공공기관의 정규직 채용 절차는 엄격하고 공정하여 민간의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필기시험과 인성검사도 없이 진행된 서울교통공사의 정규직 전환은 취업준비생들의 직업선택 권리를 박탈시킨 사회악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이미 노조원의 고용세습이 사회적 문제가 되었지만 노조의 위세로 이런 특권과 반칙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 채용비리 고용세습 사건을 계기로 전 공공기관의 채용 시스템, 특히 정규직 전환 과정 등을 면밀히 살펴 국민적 분노와 의혹을 해소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게 국회의 책무이자 도리라고 강조했습니다. 국정조사 범위는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 산하 공기업의 무기계약직 채용과 정규직 전환 과정, 서울시 정규직화 정책 관련 사안, 여타 서울시 산하기관 무기계약직 등 채용 및 정규직 전환 과정 관련 사안, 국가지방공공기관 등의 정규직 전환 관련 사안 등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이름이 국정조사 대상으로 적시될지 관심이 쏠렸지만 국정조사 요구서에 박 시장의 이름은 빠졌습니다. 시사경남 박상민입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맥주뿐 아니라 전체 주류의 종량세 전환 문제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 답변에서 맥주 종량세를 하면 국산 맥주는 리터당 1,200원에서 350원 정도 세금이 떨어지는데 생맥주는 60% 세금이 올라간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서민이 퇴근길에 치맥 한 잔을 할 때 마시는 생맥주 가격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종가세를 유지했다면서 향후 국회 조세 소위에서 논의할 때 적극적으로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조세 소위에서 발전되면 전체 주류에 대한 종량세 전환 문제에 대해 전면적 검토를 시작하려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재부는 내년도 세제 개편안에서 맥주 세금을 알코올 함량이나 술의 부피, 용량을 기준으로 매기는 방식의 종량세 전환 방안을 검토했지만 결국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종가세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종가세 과세 체계상 국산 맥주는 국내 제조 원가에 국내 이윤, 판매 관리비를 더한 출고가 과세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수입 맥주는 관세를 포함한 수입 신고 가격이 과세 표준이어서 상대적으로 세금이 적게 매겨진 겁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6일 한국전력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놓고 여야가 또다시 충돌했습니다. 김태열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탈원전 정책이 국민 안전을 위한 것으로 세계적인 추세라고 옹호했지만 자유한국당은 탈원전 정책으로 흑자기업이었던 한전이 적자로 돌아섰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지난 세월호 참사로 국민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다며 원자력의 위험성 때문에 에너지 전환 정책을 하는 것이고 현재로서는 재생에너지가 세계적인 대세이기도 하다라고 말했습니다. 한국당 정유섭 의원은 현 정권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막고 원전 생태계를 붕괴시켜 우리나라를 2류, 3류 에너지 국가로 만들려 한다며 국가적 자해 행위이고 매국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같은 당 정우택 의원도 올해 한전이 4,481억 원의 단기 순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전력 구입비 증가 때문이라며 원전을 돌리면 싸게 살 수 있는데 구태여 원전을 안 돌리고 화력 발전을 돌리니 그런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 의원은 김종갑 한전 사장을 향해서도 흑자기업이 이렇게 갑자기 적자가 나면 일반 회사의 경우 다음 주주총회 때 사장이 그 자리를 지킬 수 없을 것이라며 정부의 꼭두각시 노릇을 해서 좋은 흑자기업을 적자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했고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도
한전이 2년 전만 해도 잘 나가는 글로벌 기업이라고 했는데 올 상반기 영업적자만 2조 142억 원에 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시사경남 김태열입니다. 정부가 중앙, 지방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 등에서의 친인척 특혜 채용에 대해 전수조사를 할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의혹이 일파만파로 확산하는 데 따른 조치입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2일 공공기관 친인척 특혜 채용 관련 전수조사를 할 경우 어떤 방식으로 해야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검토 중이라며 가족관계를 확인하려면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있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일단 한전 KPS나 국토정보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의혹이 제기된 기관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면서 다만 서울교통공사 사례를 보더라도 당사자들 간 주장이 엇갈리고 있어 이 역시 쉽지 않은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윤태식 기재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기재부는 이번 사안을 엄중히 생각하고 있다면서 김동연 부총리가 공공기관 친인척 채용 비리와 관련해 대응 방안 검토를 내부적으로 지시해 관련 실국에서 관계부처와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선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객관적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게 선행될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친인척 여부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돼 조사가 어려운 측면이 있고 구체적 조사 방법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종합적인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감에서는 정부와 엇박자를 내는 서울시의 부동산 대책과 친박원순 단체, 태양광 발전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지적도 나왔습니다. 박효정 기자입니다. 무소속 이용우 의원은 서울 집값이 폭등한 데는 서울시장한테 팔할 책임이 있다며 지난해 8.2 대책이 의미 있는 주택 안정화 정책인 듯한데 서울시가 잠실주공 5단지를 초고층으로 해준다고 해서 무력화되면서 폭등의 1차 계기가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집값 안정을 예의주시할 때인데 서울시 때문에 이렇게 됐다. 한번 집값이 오르니 무주택 서민 청년의 내 집 마련 꿈이 완전히 멀어져 갔다며 내 집 마련이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마련의 꿈으로 바뀌었다. 아프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당인 민주당 강우식 의원은 올해까지 역세권 청년주택 2만 3천 호를 공급해야 하는데 어려워 보인다며 서울에 공간이 없어 더욱 그럴 것이다.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굉장히 허탈해하고 서울에 살지 말라는 것이냐는 얘기가 나올 정도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평화당 대표 정동영 의원은 서울의 집이 투기와 투자 대상으로 남아있는 한 집 없는 서민들의 꿈은 없다. 서민의 삶과 무주택 서민의 꿈을 걱정하는 진보정부에서 집값이 폭등하고 보수시장 때보다 박 시장 때 집값이 더 오른 것은 역설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사업의 효율성과 안전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서울시 태양광 보조금의 50%를 친여권 인사들의 사업체 3개 조합이 나눠 가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사경남 박효정입니다. 날씨입니다. 어느덧 가을의 마지막 절기 상강입니다. 이 무렵에는 밤 기온이 낮아져서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얼기도 합니다. 경남 북서 내륙을 중심으로 낮에 가을비가 살짝 내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 강우량은 5mm 미만으로 적은 편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 있습니다. 종일 구름이 많겠습니다. 경남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입니다. 낮에 비가 조금 내려도 비의 양이 워낙 적어서 건조함을 해소시켜주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상강 무렵 농촌에는 가을 거지로 분주합니다. 창원 12도, 통영은 13도로 어제보다 높게 시작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창원 21도, 양산 22도로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거창 함양을 중심으로 비 소식이 있습니다. 네, 이번 주 금요일 오후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비가 내리고 난 후 낮에도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립바른 소리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